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송윤선입니다. 6월 직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로 내원한 세 여자 환자입니다. 심장질환으로 2013년에 수술받은 이후로 와파린 복용 중이었던 환자였고, 처음에는 경한 증상만을 호소하였지만 내원 후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디피전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라이트 베이절 강글리아와 인슐라 콜텍스에 어큐트 임팍션이 관찰이 되며 홀 MCA 테리토리에 타임 맷 딜레이를 보이고 있으며 CVF는 임팍션이 있는 부위로 조금 떨어져 있고 라이트 ICE가 디스탈 쪽으로 갈수록 희미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이러한 소견은 터미널 ICA 오클루전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스롬벡토미를 위해서 저희 신경중재팀에 의뢰되었습니다. 먼저 ICA가 막힌 환자로 일단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큰 ICA가 막힌 것이다 보니까 6브랜치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플로우 게이트 2 발론 가이딩 카테터와 에이스 68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를 함께 사용을 하였고,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만 올렸을 때 옵살믹 커브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그 위치에서 벌룬 인플레이션 하에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시도를 하였었고, 그렇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와 마이크로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을 하여서 조심스럽게 오클루전 부위를 통과를 한 후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를 오클루전 세그먼트까지 위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벌룬 오클루전을 한 상태로 아스피레이션을 시행을 하였고, 처음에는 네거티브 프레셔가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카테터를 조금 뒤로 빼면 피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지만 클롯은 검출되지 않고 막힌 부위가 뚫리지도 않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스텐트 리터리버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디스탈 M1에서부터 터미널 ICA까지 엠보트랩2 스텐트 리터리버를 디플로이를 하였고, 터미널 ICA에 라지 필링 디펙트가 관찰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솔럼브로 테크닉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에서 아스피레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스텐트 리트리브를 했지만 클럿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있는 리프렉토리 클로스로 생각을 하였고, MCA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위치를 한 후 추가적으로 ACA 쪽으로 17 마이크로 카테터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 상태로 MCA에는 아까 사용했던 엠보트랩2 스텐트를 디플로이 하였고, ACA 쪽으로는 17 카테터에 들어가는 아페리오 스텐트 리트리버를 디플로이를 하여서 Y 스텐트 형태로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행한 안지오그램에서 터미널 ICA에 큰 필링 디펙트가 보이고 있고, MCA와 ACA로의 플로우가 일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에서 아스피레이션을 하는 동시에 스텐트 두 개를 동시에 드리블을 하였고, 아주 조그만한 클럽만 검출이 되었고, 이어 조심스럽게 이제 시행해본 안지오 상에서 라이트 ICA 자체의 플로우는 완전하게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디스탈 서비컬 ICA 일부분은 잘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당시 저희 생각으로는 벌룬 가이딩 카테터가 이런 리트리브 도중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비컬 ICA의 바소스파즘을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동안 반대측 ICA에서 확인을 하였고, 라이트 ICA 바이퍼케이션에 이전에 막혀있던 부분은 완전히 개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분 뒤에 그 라이트 IC그램을 시행을 하였을 때 플로우가 여전히 전혀 관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으로서 아주 조그만한 클롯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마 큰 클롯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레지듀얼 클롯 때문에 이제 플로우가 막혀 있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였고, 또한 동반된 심한 바소스파즘, 다이섹션 등의 가능성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치료로 콜라테럴을 통해서 이제 MCA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과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엔티지와 베라파미를 통해서 이제 바소스파즘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 이제 조심스럽게 스롬벡토미를 다시 시도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저희는 일단 디스탈 플로우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제 당시에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시술 후에 환자는 증상이 호전치만 다음날 새벽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으로 팔로우업 MRI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임팍션 부위가 조금 더 덴스하게 보이고 있지만 익스텐트는 큰 변화가 없었고, TOF MRA에서 이전에 막혔던 그 부위에서 다시 막힌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스 이미지를 트레이스를 해보았을 때
서비컬 IC에서부터 페트로스 IC에 걸쳐 필링 디펙트처럼 보이는 것이 관찰이 되었고, 아마 스트롬보스 혹은 다이섹션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환자를 내려서 일단 반대측과 VA를 확인하였고, 터미널 ICA가 막힌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라이트 ICA그램에서 라지 클롯에 의한 그런 필링 디펙트가 잘 관찰이 되고 있으며, ICA 중간중간에도 트럼보스로 생각되는 필링 디펙트가 관찰이 되며, 아마 TOF 소스 이미지에서 보였던 그 필링 디펙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플로우 게이트와 에이스 카테터의 조합으로 아스피레이션 트롬벡토미를 시행을 하였고, 벌루닝 한 후에 아스피레이션을 하여서 다량의 클롯들을 빼낼 수가 있었고, 전부 아스피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ICA는 완전히 리커널리제이션이 되었고, 이후 시행한 MRI에서 인팍션은 스테이블하며 헤모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MRA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개통이 된 모습입니다. 환자의 증상은 완전히 좋아져서 뉴럴로직 디페시트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디스커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론 가이딩 카테터와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 간의 컴패터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5프렌치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프렌치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를 사용했을 경우 8프렌치 볼론 가이딩 카테터 간의 컴패터빌리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원상으로만 본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품 직경의 오차범위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이스 68 카테터와 플로우 게이트, 볼론 가이딩 카테터를 함께 사용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잘 들어가지만 한두 번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특히 톨초스한 환자에서는 저항이 심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가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9프렌치 볼론 가이딩 카테터 새로 나온 것을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펑처 사이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Y 스텐트 리트리버에 관한 것인데 굉장히 리프렉토리한 클롯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Y 스텐트 리트리버를 보고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가져온 피겨이고 하나의 스텐트 리트리버를 먼저 디플로이를 한 뒤 그 스텐트의 셀 사이로 다른 마이크로 카테터를 통과시킨 후 두 번째 스텐트 리트리버를 디플로이하는 방식으로 깔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크로싱 Y 스텐트라고 하게 되겠고, 이번 케이스에서처럼 두 개의 마이크로 카테터를 위치를 먼저 시켜 놓은 후 스텐트 두 개를 차례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것을 파라렐한 방식의 Y 스텐트라고 합니다. Y 스텐트 리트리버의 잠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먼저 아무래도 두 개의 스텐트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리트리브를 하다 보니까 엔도셀리얼 및 베스럴 인저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사용했던 파레랄 Y 스텐트 방식보다는 크로싱 Y 스텐트 방식이 프록시멀 쪽의 스텐트 두 개가 오버랩이 돼서 겹치면서 이제 베스럴에 대한 인저리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복잡한 프로시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익스피리언스의 레벨이 좀 높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